요거는 간단한 마진 계산기예요. 엑셀로 되어져 있는 그런 표인데 우리 카페24에서도 간단하게 마진을 계산할 수는 있었죠. 그렇지만 우리가 카페24에 물건을 올리는 것 외에도 다른 모래도 나중에 올리셔야 된다라고 했을 때 기본적으로 이제 마진을 확인하시기 좀 좋은 부분이 보통 이런 엑셀로 표를 만들어서 보시면 어느 정도 마진이 남는구나 라는 거를 파악해서 올리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 마진 계산기를 활용하는 방법과 그리고 키워드를 선정해서 올리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려 보려고 해요. 자, 일단은 여기 있는 엑셀 파일을 좀 열어보시면은 장부정리 및 마진 계산기라는 표가 있는데요. 템명은 우리가 카페24에만 팔 게 아니라 나중에는 스마트 스토어나 다른 마켓에도 올리게 되시잖아요. 그 마켓별 수수료를 대략적으로 정리해 놓은 표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옥션이나 G마켓은 카테고리마다 수수료가 달라지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까지는 반영은 안 했고요. 여기서는 그냥 13%로 돼 있는 거는 그냥 옥션이나 G마켓에서의 일반 자파, 일반적으로 판매되는 마진율, 그 수수료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리고 여기서 계산이 된 거는 부가세를 10%로 해서 일반 과세 사업자로 되어져 있는데요. 만약에 우리가 간이과세 사업자라면 그냥 거의 1%에서 뭐 4% 사이로 띄어지기 때문에 부가세 부분은 훨씬 적게 들어갈 거예요. 근데 일반 과세자는 부가세가 10%니까 이렇게 적혀져 둔 거고, 종합소득세는 만약에 내가 1200 이하의 매출이다 라고 하면 6%, 아마 그 이유는 뭐 15% 이렇게 매출이 소득세가 아마 나가게 되실 거예요. 그리고 CS 충당금은요, 어떤 거냐면 사람들이 이제 물건을 물어보느라고 전화도 하시고 하잖아요. 그에 대해서 이제 충당금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일종의 나의 노동에 대해서 수수료로 그냥 책정을 한 거일 수도 있고, 아니면 직원을 두었다라고 하면 직원에 대한 CS 충당금이라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반품 서비스비는 여기서는 4%로 설정을 했는데 요거는 딱 정해진 금액들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내가 더 적게 들 거라면 요율을 나중에 수정을 해주셔도 돼요. 자, 그래서 이 마진 계산기를 만든 분의 목표 마진율은 20%로 이렇게 잡아놨네요. 요거는 제가 만든 표는 아니고 이 마진 계산기를 만든 것을 조금 수정하기 좀 우리가 활용하기 쉽도록 제가 가지고 온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지금 장부 정리 마진 계산기를 만드신 분은 무료 배송은 구입원가 1만원 이상일 때 무료 배송을 하기로 했고, 유료 배송은 구입원가 1,000원 이하라고 했을 때 뭐 유료 배송을 하기로 했다라고 대략적으로 이렇게 적어 놓은 게 보이네요. 자, 밑으로 내려서 보자면 이쪽에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날짜랑 사이트 주소, 도매처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요거는 제가 기존에 쓰던 거다 보니까 여기 내용이 적혀 있는 거고, 사이트 주소는 아마 비워져 있을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위탁 상품을 판매를 한다라고 한다면 보통은 이제 내가 판매하기 위해서 상품을 가져왔겠지만 나중에 주문이 들어올 때 어디서 찾아야 될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죠. 그렇기 때문에 사이트에 링크 주소를 이렇게 집어넣어 놓는다면 여기 사이트로 바로 들어가서 구매를 해서 보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이트 주소를 넣는 란을 적어 놓은 거고요. 도매처는 지금 도매국을 썼지만 다른 데는 이제 뭐 도매매라든지 다른 위탁물들이 많이 있을 때 여기다 이제 도매처를 적는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상품명은 내 스토어에 올리는 상품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카페24에서는 보통은 상품명이 이렇게 길진 않지만 보통 상품명 같은 경우 우리가 사람들이 이제 검색해서 걸려 나오게끔 하기 위해서는 키워드를 포함하게끔 해서 넣어 주셔야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따가 한번 상품명에서도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할 거예요. 자, 요 마진 정확이라고 적혀 있는 이 빨간색 영역은요,
그냥 여기 이 지은이, 즉 마진 계산기를 만든 이 사람이 마진을 설정하기는 그냥 원래 내가 구입한 원가에다가 1.7을 해서 대략적인 마진을 구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정확한 마진이라기보다는 내가 이 정도 받아야지라는 어떤 기준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설정을 했을 때 1.7%다 라고 했을 때 내가 절대 손해보지 않는 구조로 마진이 어느 정도 남는구나 라는 거를 그냥 기준을 잡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도 이런 식으로 적혀 있네요. 마진 가격 책정해서 구입원가의 8%라고 해서 뭐 판매가율 변경시 가능 뭐 이런 식으로 적어놨는데 여기는 그냥 내가 그냥 측정한 퍼센티지 마진으로 적은 것일 뿐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1.7로 꼭 고정돼야 되는 건 아니고 뭐 1.6이어도 되고 상관은 없어요. 그냥 기준치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판매가라는 거는 내가 판매하고자 하는 가격인 거죠. 그래서 실제 내가 판매를 얼마에 올릴 건지를 여기다 적게 되는 거고요. 여기는 이제 고객이 배송비를 물게 할 것인지 무료 배송인지를 체크하게 되겠죠. 자, 그 옆에는 이제 구입 원가예요. 여기가 이제 내가 도매처에서 물건을 사들여 왔을 때의 구입 원가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은 부가세를 포함한 상품의 원가를 여기다 적게 되고요. 그리고 내가 어디다가 판매하는지에 대한 판매처를 여기다 적으면서 수수료를 여기다가 입력을 해주게 돼요. 만약에 스마트 스토어라면 6% 수수료일 테니까 6%를 적을 테고 옥션이라고 한다면 일반 잡화가 13%이기 때문에 13%를 적는 거예요. 이거를 조금 더 내가 만약에 유용하게 라기보다는 좀 더 편하게 하려면 이 부분에 vlookup이라든지 함수를 쓰시면 되긴 해요. 근데 그렇게 했을 때 내가 만약 함수를 잘 모르는 상태에서 vlookup을 실수로 지워버렸다. 그러면 이제 고치는 방법이 없으실 거라서 일단은 저는 함수 부분은 그냥 쓰지 않은 채로 두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식들은 거의 함수는 안 썼다고 보시면 돼요. 웬만한 함수들은. 자, 수수료는 어쨌든 그래서 마켓별 수수료를 그냥 적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상품별로 아까 얘기했듯이 카테고리에 따라 수수료가 달라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수정해서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불 배송비는요. 내가 지불해야 되는 배송비가 지불 배송비로 위탁이나 3PL 이제 배송비로 들어가는 부분인데요. 내가 만약에 어떤 상품을 사가지고 와서 그러니까 사입을 해서 판매를 하는 경우에도 내가 이제 배송비를 물게 되는 경우가 있죠. 또 위탁 배송이라고 해도 내가 이제 지불하는 배송비가 있잖아요. 그거를 여기 지불 배송비라는 란에 적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만약 위탁 판매다라고 한다면 포장이나 부자재는 들어가지 않을 거예요. 근데 만약에 내가 사입을 해서 판매를 한다라고 한다면 다시 포장을 해서 보내게 되겠죠. 예를 들어서 포장도 포장 나름인데요. 우리가 만약에 어떤 상품을 판매를 한다라고 할 때 깨지기 쉬운 상품이라면 박스도 좀 단단한 박스를 써야 될 테고 아마 뽁뽁이라고 하나요? 부자재들도 좀 준비를 잘 하셔야 될 거예요. 그런 경우는 비용이 좀 더 많이 들 수 있겠지만 예를 들어 그냥 의류다라고 했을 때 의류는 박스에다 요즘 잘 안 넣어가지고 보내고 보통 이제 택배 봉투에다가 그냥 넣어가지고 보내는 경우가 많죠. 그렇다면은 아마 부자재의 가격은 적게 책정이 되겠죠. 그래서 내가 포장이나 부자재가 얼마 정도 들 것인지 그 가격을 여기다가 적어주시면 됩니다. 자, 기타라는 거는 이런 부분인데요. 예를 들어서 내가 광고를 하거나 아니면 마케팅에 들어가는 비용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간단하게 말하면 마케팅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광고하는 것도 마케팅이 될 수는 있겠지만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죠. 포장을 해서 보낼 때 그 안에다가 조그만한 간식이라든지 이런 걸 넣어가지고 티켓을 같이 보내거나 이런 것들도 있을 텐데요. 만약 그런 것들이 있다면 이런 기타란이나 포장 부자재에 추가해서 적으시면 돼요. 이해되셨죠? 해서 이런 부분들의 여기 빨간색 표식은 메모인데요. 얘가 무엇을 뜻하는지를 설명해 놓은 메모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수수료는 어떻게 계산이 됐나 봤더니 판매가 곱하기 수수료 플러스 배송비 곱하기 수수료 이렇게 해서 계산이 된 가격이네요. 자, 그래서 수수료를 보면은 지금 더블 클릭해 보면 이렇게 수식이 보여요. 자, 괄호 안에 G19셀 곱하기 K19셀
G19셀이 보면은 판매가 곱하기 K19를 보면은 어디 있냐면 여기 수수료.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인 수수료는 이 판매가에 곱하기 수수료를 한 만큼을 수수료로 물겠죠. 그런데 배송비에 대해서도 수수료를 매기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이제 배송비에 대한 수수료인데요. 고객의 배송비에다가 곱하기 수수료, 반품 서비스비인 4%의 수수료를 계산해서 수수료를 구해 놓은 거예요. 자, 그리고 부가세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10%라고는 얘기를 하지만 조금 더 세부적으로 보자면 이렇게 계산을 했죠. 자, 더블 클릭해서 마찬가지로 수식을 보면서 확인해 볼게요. 자, G19셀이 보면은 뭐냐면 판매가예요. 판매가 플러스 H19, 여기 있는 고객 배송비. 자, 이렇게 두 개를 합해요. 거기서 뺄 것들을 빼주는 거예요. 자, 이게 빼는 것들이 어떤 것들이 이제 원가로 들어갔느냐. 구입했을 때 들어간 원가에다가 배송비, 그리고 내가 포장을 해서 보냈다면 포장 부자재, 그리고 기타, 그리고 우리가 마켓에서 팔 때 수수료, 이런 것들이 비용이 되겠죠. 기본적으로 수익 빼기 비용이 이익인 거잖아요. 그래서 부가세를 구할 때 매출에서 이렇게 매입할 때 들어간 세라기보다는 그런 비용들을 빼주게 되면은 이제 수익이 나올 텐데요. 이익이 나올 텐데요. 거기다 곱하기 K5번이 뭐냐면 부가세. 그래서 10% 계산을 해보면 부가세가 대략 어느 정도 나오는지 계산해 볼 수가 있어요. 자, 이에 대한 거는 정확하다라고 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스마트 스토어의 수수료는 저번에 아마 수수료 체계를 한 번은 얘기한 적 있을 것 같긴 한데 없겠구나. 우리 카페24부터 들어갔으니까. 일반적으로 스마트 스토어의 수수료는요. 계좌 이체를 하는지 아니면은 신용카드로 결제를 하는지 아니면은 핸드폰 결제를 하는지에 따라 수수료가 다 달라요. 만약에 무통장 입금이다 하면은 1%대의 수수료고요. 계좌 이체를 했다라고 했을 때도 1.7 몇 프로 정도 되고요. 그리고 내가 만약에 카드 결제를 했다 또는 네이버 페이로 결제했다 이럴 때마다 수수료가 조금씩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아마 3.74 정도의 수수료가 보통 이제 카드 수수료 아니면 핸드폰 결제 수수료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거기에 플러스 네이버 쇼핑에서 이제 검색해서 들어오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네이버 쇼핑 검색 수수료까지 플러스해서 넣은 게 6%인 거예요. 근데 6%가 딱 6%인 게 아니라 5.74라든지 이렇게 떨어지다 보니까 좀 넉넉하게 아예 6%로 부정적으로 잡은 거죠. 그래서 실제 여기 있는 수수료는 정확한 수수료는 아니고요. 오히려 더 많은 값이라고 보면 돼요. 실제 수수료보다 많다. 어쨌든 수수료라든지 세금 더 나가는 비용을 좀 더 많게 체크를 해야 좀 더 안전하게 마진을 잡을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일단은 그렇게 해서 잡아 놓은 거예요. 자, 기본 마진은 어떻게 구했나 따닥 눌러서 또 볼까요? 자, 기본 마진은 판매가 플러스 배송비 빼기 원가, 배송비, 부자재, 기타, 그리고 요거 수수료, 부가세까지 모두 뺀 게 마진이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간단히 말하면 기본 마진은 매입액에서, 그러니까 매출액에서 매입액들을 뺀 거예요. 그죠? 자, 그렇게 해서 구한 게 기본 마진이고, 소득세를 우리가 나중에 내게 되잖아요. 소득세 계산을 할 때 6% 정도 소득세를 계산을 한다 라고 하고, CS도 여기 판매가에 내가 CS 충당 때 수고료를 5% 정도 책정을 해서 넣었다라고 했을 때 일단 단순 마진은 판매가 빼기 구입원가의 마진이 있겠지만 여기서 최종 마진은 여기에서 아까 얘기했던 소득세랑 CS를 뺀 만큼이 최종 마진이다 라고 구한 거죠. 그러니까 CS를 내가 5%를 매기지 않겠다라고 한다면 이걸 이제 퍼센티지를 조정을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환, 환불, 관련 어떤 비용을 여기서는 얘는 또 3%로 잡아놓고 여기도 5% 적었네요. 어쨌든 간에 그렇게 해서 구해서 만든 거고 이 단순 마진율에는 if문을 쓰긴 썼는데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T19, 즉 여기 단순 마진이 제로면 없으면 빈칸으로 표시하고
만약에 값이 있다면 그때는 T19셀 이 단순 마진을 G19셀 판매가로 나눠서 마진을 구하세요 라는 게 단순 마진율에서 구한 공식인 거고요. 최종 마진율은 이렇게 계산했어요. 이 최종 마진이 빈칸이면은 빈칸을 표시하고 그렇지 않으면 최종 마진을 마찬가지로 판매가로 나눠서 구하세요. 이렇게 표시를 해 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쪽에 있는 최종 마진은 정말로 부정적으로 체크를 했을 때 내가 최소 어느 정도는 좀 남는구나 라는 거를 좀 볼 수 있게 해놓은 표라고 보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뭐 생략을 한다면 여기에서 이제 없앨 건 없애고 만들 건 만들어도 되는데요. 여기서의 표 자체가 약간은 아예 좀 여유까지 좀 넉넉하게 마진이 좀 적게 남는 구조로 만들었기 때문에 참고하시기는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언제나 여유는 좀 있어야 되니까요. 자, 일단 이 위에 쪽에 보시면 이런 숫자들은 어떤 역할이냐면 각각의 합계를 뜻해요. 그래서 뭐 배송비 합계, 구입원가 합계, 합계를 여기 내놓은 거고 이걸 가지고 월 매출을 구했죠. 자, 판매가의 합이 월 매출인 거죠. 그리고 단순 마진은 여기 아까 매출에서 매입을 뺀 거. 그게 단순 마진인 거고 그걸 가지고 순 마진을 구한 거. 여기 최종 마진을 다 계산한 게 여기 순 마진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표가 현재 구성이 되어 있구나 라는 걸 보시고요. 만약에 여기서 수정하고 싶은 부분이 있다면 조금씩 수정해 가면서 작업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대략적으로 표에 대한 내용을 조금 소개를 해드렸고요. 우리가 마진은 여기서만 계산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인터넷상에도 마진 계산하는 것들이 꽤나 많기 때문에 참고하시면서 본인이 맞는 마진 계산기를 나중에 활용하시면 될 걸로 보여집니다. 일단은 제가 이 마진 계산기 서식은 이해를 하기도 편하면서 여러 가지 몰드를 같이 마진 계산을 해볼 수 있다라는 점에서 괜찮게 보였고요. 그래서 제가 가져온 표니까 참고해 주세요. 자, 오늘도 마찬가지로 카페24에 도매국에서 상품을 하나 선정을 해서 올려보는 작업을 할 거예요. 근데 만약에 스마트 스토어나 옥션 이런 데 올릴 때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키워드까지 좀 생각을 해서 이번에 올려볼까 하거든요. 그래서 키워드를 뽑아볼 수 있는 그런 방법들도 간단하게 한번 안내해 보면서 천천히 하나 물건을 선정해서 올려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인터넷을 들어가시고 그러면 도매국 사이트를 잠깐만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나중에는 위탁몰이나 도매몰이 더 많아져요. 그때 되면은 아마 마진을 더 많이 남기거나 해서 올릴 수가 있으실 텐데요. 지금은 그냥 연습이니까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편하게 올려주셨으면 합니다. 자, 일단은 저는 인기백에 가서 또 한번 상품들을 한번 체크를 해볼 건데요. 좀 최소 수량이 적은 거, 그러면서 인기 상품이 있다면 그런 거를 그냥 골라서 올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모디스 보조 배터리라는 게 있는데요. 혹시 보조 배터리가 더 싸게 나온 게 있나 한번 볼게요. 그럼 이렇게 보디스 보조 배터리라는 게 하나짜리가 7,900원에 팔고 있는 게 보이고요. 요거는 하나짜리가 2개 팔아서 4,900원. 그러면 만약에 1+1으로 해서 이걸 팔아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은 드네요. 얘는 13,900원. 그러니까 아까 그 베스트 100에만 나와 있는 것만 생각하실 게 아니고 이렇게 들어가셔서 내용을 좀 보시면 그래도 조금 더 저렴하게 상품들을 찾아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일단 베스트 100에서는 이런 상품들이 좀 인기 있었네 정도를 본다면 그거를 검색을 직접 해보면 이렇게 차이들이 좀 보입니다. 요거는 충전용 핫팩이라는데 요런 것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아요. 한번 들어가서 구경을 해볼게요. 핸드 워머 보조 배터리. 왜냐면 요즘 슬슬 날씨가 추워지니까 레드 상품만 아마 팔 수 있을 것 같고
좀 더 내려서 보니까 아이고 상세 설명을 쓸 수 없네요. 요거는 상세 설명을 쓸 수 없으니까 만약에 내가 판매를 하게 된다면 이걸 찍어서 내가 촬영을 해서 팔아야 할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얘를 물론 그대로 써서 올렸을 때는 한동안은 상관이 없겠죠. 근데 이 업체에서 확인하게 되면은 그때는 또 문제가 될 수 있어서 이 제품은 지금 다시 제끼고 다른 제품을 좀 찾아볼게요. 낮게 구매 가능해 7,800원. 손난로 보조 배터리. 아직은 춥진 않긴 한데 이건 조금 더 계절이 지나면 좀 괜찮을 것 같긴 해요. 그쵸? 실버, 블루, 핑크 다양한 색상으로 있고, 아이고 요것도 상세 설명 이미지는 사용 불가네요. 아쉽네. 이미지를 오른쪽 마우스 버튼에서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했죠. 여기 저장하는 경로를 보통은 이제 본인 USB에 폴더를 하나 만들어서 저장했을 거예요. 그쵸? 자, 이렇게 저장을 할 테고, 파일 이름 뒤에다가 저번에 JPG를 달아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JPG는 손실함축 방식이다 보니까 사진이 좀 흐리게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PNG라고 붙여서 달아주시면, 이거는 JPG와 GIF의 장점만을 혼합한 그런 파일 형식이라서 아마 조금 더 선명하게 보일 수 있을 겁니다. 참고로 해주세요. 그리고 여기서 도매국에서 제가 물건 하나 골라보니까 상세 설명 이미지가 사용 허용이긴 하지만 상품을 공급받는 기간에 한해서만 무료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해요. 자, 이런 경우는 공급 기간이 아닐 때는 우리가 이 배터리를 내려야 된다라고 보셔야 할 것 같아요. 자, 어쨌든 여기 공급사 공지사항 내용을 보니까는 이렇게 여러 가지의 상품들 아마 파는 곳 같아요. 근데 여기 보면은 과도한 경쟁은 금지한다라고 되어 있으면서 최저 판매 금액으로 후니케이스 제공 유기제를 부탁드리면 뭐 이렇게 적혀 있네요. 자, 여기 있는 이 부분 넘겨서 보시면은 여기 뭐 여기서만 쓰는 이미지다, 뭐 사용할 수 없는 이미지다, 이런 식으로 적혀 있는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가져와서 쓰면 안 돼요. 그래서 얘는 일단 제끼고 여기 있는 이 부분, 요 이미지서부터 저장을 할게요. 자, 저장할 이미지는 오른쪽 마우스 버튼에서 이미지를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하시면 되겠고, 저장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게 하나로 묶여 있는 이미지인 경우도 있고 여러 개로 나눠져 있는 이미지인 경우도 있어요. 이미지를 저장할 때 쉽게 저장하는 툴들이 나중에는 있기는 한데 아직은 제가 그 부분은 말씀을 드리진 않았고요. 이따가 시간이 된다면 그것도 설명은 드릴게요. 지금 보니까 이거는 제가 손난로라고 해서 이미지가 상세 페이지가 길게 되어 있는 것 같아서 그대로 저는 쓰도록 할 거고요. 자,
여기까지 해서 저장을 했고요. 이거는 지금 만약에 단가를 보면은 13,600원인데 수량이 2개 해가지고 27,200원에 사야 되는 상품이에요. 그러면 이런 상품을 우리가 만약에 한 개씩 판다라고 한다면 주문이 들어오면 나한테 먼저 배송을 해가지고 그거를 재포장을 해서 따로 배송을 해줘야 되는 그런 상품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어떻게 파는 게 좋을 거냐면 지금 우리가 도매매 같은 위탁 판매 업체를 이용하는 거는 아니기 때문에 현재는 이거를 2개를 사야 되는 건 맞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만약에 판매를 할 때는 1+1으로 하거나 아니면 세트 상품으로 판매를 하시는 경우는 판매하셔서 똑같이 그렇게 올리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가격은 27,200원이라고 하고요. 제가 만약 이걸 구매를 해본다 라고 한다면 택배비는 2,500원이라고 적혀 있거든요. 자, 그러면 일단 저는 이 상품을 올리기로 했으니까 여기 있는 도매국의 주소를 복사를 해서 아까 전에 마진 계산기에 여기 사이트 주소에 붙일게요. 날짜는 9월 27일 날 제가 가져오는 거니까 이렇게 날짜를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혹시 이렇게 들어가면은 뒤에서 엔터 한 번만 쳐주시면 링크가 연결이 돼요. 그럼 이렇게 누르면 나중에 내가 가져온 사이트를 쉽게 찾아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지금 우리가 상품을 지금 선정해서 올릴 때는 어디서 찾았는지 쉽게 알 수 있지만 나중이 되면은 어디서 가져왔는지를 잘 몰라요. 그럴 때 이렇게 연결을 해주면 아무래도 사이트 주소 쉽게 찾아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연결해 주시고 도매처는 도매국이라고 적어 놓을게요. 자, 그리고 상품명. 상품명은 상품의 이름을 일단은 그대로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선 후니케이스라는 걸 쓰지 말랬으니까 스마텍서부터 저는 그대로 복사를 해올 거고 여기 엑셀 창에다가 그대로 붙일 거예요. 자, 근데 이 이름을 그대로 쓴다기보다 이 이름은 우리가 나중에 스마트 스토어나 아니면은 다른 몰에 올리실 때는 이름을 좀 바꿔야 되거든요. 일단 이름은 그렇게 보고 이따 정해보고 마진 가격은 대략적으로 아까 구입 원가가 2개를 한꺼번에 저는 팔 계획이기 때문에 27,200원이네요. 그죠? 그러면 여기 구입 원가는 27,200원. 그리고 아까 보니까 지불 배송비는 2,500원이래요. 요렇게가 되겠네요. 그리고 여기서 내가 얼마에 팔 건지 그걸 생각을 하는 건데 만약에 1.7%로 좀 넉넉하게 70%의 마진을 잡았을 때는 절대 손해보지 않는 구조가 46,240원이에요. 그러면 요거 가격을 좀 생각을 해서 판매가를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나는 이거보다 좀 낮게 줄지 높게 줄지는 내가 이제 생각하면 되겠죠. 이게 2개 가격인 거니까. 그러면은 얼마에 내가 올리면 될 거다. 이런 거를 이제 생각을 해 보시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판매가를 4만원에 올리겠다 라고 한다면 4만원에 올리면서 배송비를 3,000원 이렇게 받겠다. 이것도 가능하겠죠? 그래서 어느 정도의 가격대를 설정할지 요거는 그냥 기준이 되는 가격일 뿐이고요. 그냥 1.7% 즉 70%의 마진을 두었을 때의 가격이니까 넉넉한 가격이죠. 그래서 내가 마진을 어느 정도 두겠다는 그야말로 내 맘인 거예요. 딱 정해져 있는 건 없거든요. 다만 이런 건 있어요. 내가 만약에 다른 데랑 이제 경쟁해서 보일 때 판매를 하면은 어느 정도로 올리는 게 좋을지 이런 것들을 파악하고자 한다면 그때는 이제 판매가를 얼마 정도에 올리는 게 적정한 선인지를 확인해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것도 이후에 제가 알려드릴 거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판매처는 지금 저는 어차피 저희 몰에다 올릴 거잖아요. 카페24에 올린다면 따로 수수료는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뭐 예를 들어서
PG사에다가 주는 수수료 한 3~4% 정도로 책정을 해도 되는 거죠. 다음 판매처는 그러면은 카페24. 수수료 그냥 3%로 책정해 볼게요. 그리고 내가 포장을 해서 보낼 게 아니라 그냥 바로 주문해서 보낼 거니까 포장 부자재나 기타 값은 없네요. 그러면 대략적으로 어느 정도 마진이 남게 되는지 뽑아서 이렇게 확인해 보실 수가 있겠죠. 여기는 수식들이 적혀 있기 때문에 계산이 될 테고, CS 비용이 이 정도까지 안 될 것 같다 하면 퍼센티지를 낮춰주시면 돼요. 자, 어쨌든 간에 그렇게 보면은 하나 팔 때 대략 한 8,000원 정도 남는 마진으로 보여지고요. 만약에 내가 배송비를 0원으로 하겠다. 그렇게 하면 마진은 좀 줄죠? 5,000원 정도. 이건 이제 최종 마진으로 CS 비용까지 다 책정이 된 거니까 오히려 마진은 얘보다 더 많이 남는 구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대략적으로 이 정도면은 괜찮겠다라는 그런 감이 이제 왔다면 이거를 이제 판매를 올리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진 계산기를 좀 활용해 보시면 대략적으로 내가 어느 정도 이제 이익을 보는지 손해를 보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해서 올릴 수가 있고, 또 나중에 진짜로 상품이 주문이 들어왔을 땐 각각의 도매처랑 사이트 주소를 적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 사이트에 가서 바로 주문을 할 수가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를 좀 잘 갖춰 두시면은 아무래도 상품을 팔거나 할 때 좀 유용하실 거예요. 그리고 아예 뭐 사이트 주소가 상관이 없는 경우는 이 부분에다가 뭐 내가 다른 내용을 적거나 아니면 지우셔도 상관은 없어요. 자, 대략적으로 그러면 요 상품은 어느 정도 가격에 팔리고 있나 궁금하실 수 있죠? 그러면 여기 있는 도매국에서 아까 가져온 상품명을 복사를 해서 실제 네이버에다가 검색을 해보시면은 얘가 얼마 정도의 가격에 팔리고 있는지가 보일 거예요. 근데 가격대가 되게 천차만별이죠. 그래서 그거는 대략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무조건 최저가로 맞출 필요는 없다 정도로 얘기할게요. 그리고 딱 봤을 때 얘랑 얘랑은 다 똑같은 상품 같이 보여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대표 사진을 너무 똑같이 활용하시게 되면은 이게 이제 가격이 싼 거를 골라서 사시는 분들이 좀 생길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보다는 지금 이렇게 상세 페이지의 일부를 잘라서 다른 이미지처럼 보이게끔 해주신다면 그래도 좀 뭐랄까요? 상품이 완전히 똑같아 보이진 않으니까 경쟁에서 조금은 벗어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죠. 그리고 이 이름을 그대로 쓰시는 게 아니라 만약에 요거를 이제 내가 만약 이런 식으로 검색을 해보면 충전 핫팩, 전기 손난로 뭐 또는 그 외에 몇몇 가지 이제 연관 검색어들이 뜨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충전식 손난로, 충전 핫팩 이런 것들을 참고해서 이름을 바꾸셔도 되고요. 또 이렇게 올려져 있는 이런 업체들의 글씨 부분을 보면은 이미 키워드들을 선정해서 이렇게 만든 거잖아요. 여기 있는 거를 내가 적절히 활용을 해서 이름을 바꿔주는 것도 괜찮죠. 예를 들어 양면이 발열되는 제품이면 양면 발열을 가져와서 쓰시면 한쪽만 발열되는 게 아니고 양면 다 발열되는 제품이구나 이렇게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름을 완전히 똑같이 주시기보다 이름을 우리가 키워드를 생각해 가면서 수정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키워드를 뽑아서 볼 수 있는 곳들 몇몇 가지를 소개해 볼게요. 자, 일단은 첫 번째로는 우리가 검색했을 때 볼 수 있는 쇼핑 연관을 쓰시면 돼요. 그래서 뭐 충전 핫팩, 뭐 전기 손난로, 그러면 이런 것들이 일단 키워드가 될 수가 있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전기 손난로, 아까 충전 핫팩 요것도 쓰고 싶으면 이런 식으로 내가 여기다가 여기 있는 키워드를 보시면서 쓰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등산 가시는 분들이 손이 시렵다면 또 많이 쓸 수 있으니까 충전식 손난로. 등산 핫팩은 따로 있진 않았던 것 같은데 어쨌든 그런 단어들을 좀 활용하실 수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네이버에 쇼핑 인사이트를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쇼핑 인사이트는 네이버 데이터랩에서 제공해주는 인사이트라는 공간인데요. 일단은 분야별로 인기 검색어도 뽑아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만약에 디지털 가전이라고 했을 때 요즘 어떤 것들을 많이 관심을 갖고 있는지 이런 통계 같은 것도 뽑을 때 활용할 수가 있고요. 또 하나가 아까 얘기했던 쇼핑 인사이트인데요. 아까 제가 손난로는 어디 있는 메뉴냐면 스포츠 레저의 등산 장비 손난로 여기 있네요. 그러네. 그죠? 스포츠 레저 등산 장비 손난로. 그러면 여기를 이제 한번 쇼핑 인사이트 찾아볼게요. 스포츠 레저 등산 장비 손난로 이렇게 해서 조회를 해보면 손난로 클릭량에 대한 추이를 볼 수가 있는데요. 지금 2022년 8월부터 9월 즉 한 달간 추이가 점점 높아지고 있는 게 보이죠. 손난로를 그래도 많이들 조금씩 찾고 있구나 라는 게 보여져요. 그러면서 모바일에서 많이 찾고 있고 여성분들이 많이 찾고 있고 30대 40대 연령층이 많이 찾고 있구나 라는 것이 보이고요. 그 손난로라는 이 카테고리 안에서의 인기 검색어를 총 500개를 뽑아서 볼 수가 있어요. 충전식 손난로, 뭐 손난로 MK 요거는 아마 어떤 제품명일 테니까 이런 브랜드 키워드는 넘어가시고요. 바톤즈 양면 이것도 넘어가야겠죠? 컴스 손난로도 넘어가고 여기서 그러면 가져올 만한 게 충전식 손난로, 전기 손난로, 전자 핫팩, 전기 핫팩, 그리고 사무실에서도 이걸 쓸 거라고 생각은 들죠. 그럼 사무실 손난로 이런 것도 가져올 수 있고 그리고 이게 이제 보조 배터리니까 보조 배터리 손난로, 휴대용 미니 손난로 기름은 아니니까 넘어가고요. 그죠? 이런 식으로 여기서 뽑아올 수 있는 손난로들을 가져오는 거예요. 그러면 키워드로 쓸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꽤 많이 찾으실 수 있을 거예요. 왜냐면 500개니까. USB 핫팩 이것도 괜찮죠. 그쵸? 사람들이 모두 다 손난로로만 찾지는 않거든요. 등산에 가는 사람들은 등산용 뭐 미니 손난로 이런 식으로 찾는 분들도 있을 거고 아니면 사무실에서 손이 시려워하시는 분들은 사무실용 전기 손난로를 찾으시는 분들도 있을 거기 때문에 키워드가 모두 다 똑같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니까 뭐 보조 배터리 핫팩도 괜찮을 것 같고요. 꽤나 여러 가지 보여요. 듀얼 손난로 그죠? 뭐 손난로 장갑까지는 아니니까 좀 애매하긴 하겠다.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 중에서 쓰실 만한 것들을 가져와요. 휴대용 핫팩도 괜찮을 것 같고 그죠? 주머니 난로도 괜찮을 것 같고 충전식 난로 뭐 해서 이렇게 가져올 수 있다 정도 얘기 드리고 또 하나 자 이번에는요 여기도 한번 찾아볼게요. 네이버에다가 셀러마스터라는 게 이제 웨어이즈 포스트에 있는 셀러마스터라는 사이트가 있는데요. 여기는 뭐를 찾을 수 있는 거냐면 키워드를 적었을 때 사람들이 얼마나 검색을 하고 몇 건의 조회수가 나오는데 상품은 몇 개가 올려져 있는지 그런 걸 찾을 수 있어요. 그래서 키워드에다가 주머니 손난로 아니면은 USB 핫팩 등등의 어떤 키워드를 적어 보았을 때 그에 대한 상품의 모바일이나 PC 검색량에 대한 상품 수, 그에 대한 비율까지도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적었을 때 연관 키워드에 대한 비율을 보면은 주머니 손난로 같은 경우는요. 조회수가 20개밖에 안 되는데 상품수가 엄청 많아요. 2만 개가 되다 보니까 비율이 1066대 1 정도 된다면 아까 보조 배터리 손난로 같은 경우는 어떠냐면 31대 1이거든요.
그리고 얘가 옛날에 올린 상품들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면은 보조 배터리 손난로가 그냥 주머니 손난로보다는 아마 더 키워드에 대한 경쟁 비율이 적다라는 것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네이버에다가 제가 보조 배터리 손난로라고 쳐보면 쇼핑에서 보면은 이렇게 광고들은 뭐 광고 붙인 거니까 넘어가고요. 여기 있는 얘가 이제 탱교 몽돌 휴대용 손난로, 얘가 제일 등수가 높은 애인데 한 1200 뭐 리뷰 수가 좀 높네요. 그죠? 그러면 요 키워드도 사실은 리뷰가 너무 많은 것들, 그러니까 쨍쨍한 애들이 좀 앞쪽에 있으니까 그렇게 좋은 키워드는 좀 아닐 것 같아서 이런 경우라면 키워드를 좀 더 고민을 해보셔도 돼요. 자, 어쨌든 이런 식으로 키워드들을 뽑아 보시다 보면은 일단 좀 답이 나올 거예요. 그러고 또 이 셀러마스터가 좋은 거는 이런 것도 판단을 해줄 수가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스토어 판매량 분석이 있어요. 물론 이게 카페24에 해당하는 부분은 아닙니다만 우리가 카페24만 상품을 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도 한번 파악을 해볼게요. 자, 만약에 아까 여기 보니까 아이리스 손난로라는 게 지금 만물상 나라라는 곳에서 팔고 있는데 얘네가 얼마나 매출을 얻고 있는지가 궁금한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 주소 중에서 스마트 스토어 네이버.com 뒤에 있는 요 뭐뭐 93까지, 여기까지가 스토어 주소죠. 얘를 복사를 해서 여기 판매량 분석에다가 붙여넣게 된다면 이 사이트에서 지금 등급은 몇이고 배송 방문자는 얼마나 되고 이런 내용들을 볼 수 있는데요. 아까 그 올린 상품은 만물상 나라라는 곳은 씨앗 등급이에요. 그러면 등급이 굉장히 낮은 거죠. 그리고 올린 게 보니까 오늘 방문자는 5명인데 전체 3일 판매량은 12건으로 나오네요. 만물상 나라라는 판매량에는 상품은 39개가 올려져 있고 이 3일 동안 12건 팔은 예상 매출은 23만 4,200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판매한 것들을 보니까 이런 것들을 팔았다고 돼 있는데 지금 칫솔모 요거 같은 경우는 6개월 안에 20건을 팔았고요. 요 아이리스 손난로, 우리 지금 손난로 생각하고 있는 이 제품의 경우는 3일 동안에 10개를 팔았어요. 그래서 아까 20만 6,200원 요 정도의 매출을 얻었다고 하네요. 그래서 얘가 지금 보니까 리뷰는 9개가 달렸고 평점도 되게 좋아요. 그럼 아까 이거 도매국에서 팔던 거니까 이런 제품도 우리가 같이 올려도 될 것 같아요. 자, 어쨌든 이런 식으로 이 지금 쇼핑몰 스마트 스토어에서 지금 어떤 상품들을 팔고 있고 어느 정도의 매출을 얻고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는 게 스토어 판매량 분석이라는 공간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도 참고 삼아서 보시면은 일단은 우리가 쇼핑몰에 카페24만 운영할 게 아니니까 확인을 하시기가 좀 좋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만물상 나라가 궁금하시면은 나중에 들어가서 보셔도 돼요. 여기 이렇게 눌러서 이렇게 눌러보시면은 여기서 어떻게 팔고 있는지 이런 것들 보이니까 보시면은 여기서 이제 뭐 가격이 좋다든지 뭐 핑크에 대한 어떤 뭐 사용자 후기 같은 걸 보시고 2단 온도가 조절돼서 좋다라고 하잖아요. 귀엽고 아주 따뜻하고 2단 온도 조절이 된다 뭐 이런 내용들이 있다면 그런 것들을 내가 상세 페이지에 구성해서 사람들 눈에 딱 띄게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거예요. 그래서 참고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요거는 자, 아까 셀러마스터 설명하다가 잠깐 딴 길로 샜는데 좀 더 설명해 보면 네. 상품 키워드 분석이라는 게 있어요. 요거는 이제 내가 상품 키워드를 보조 배터리라고 만약 적어보면요. 이렇게 적어보면 이 상품 키워드에 대한 쇼핑 연관 키워드들을 뽑아주는 거예요. 그럼 PC랑 모바일에서 얼마나 찾아받고 상품표는 얼마나 되며 이 손난로 보조 배터리라고 올려져 있는 평균 가격은 어느 정도 되고 따라서 판매량은 얼마나 되는지 이런 내용들과 어떤 상품들이 어떤 가격에 리뷰는 얼마나 들어가 있고 등록은 언제 되어져 있는지를 이렇게 확인할 수 있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상품들이
내가 어떤 상품을 만약에 키워드를 올렸을 때 그 상품이 어느 정도의 가격대에 형성이 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을 파악하는 용도로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보시기 괜찮겠죠? 그래서 여기 키워드 분석하는 셀러 마스터 한번 제가 소개를 해드려 보았고요. 물론 저거는 스마트 스토어 쪽에 조금 더 가깝기는 해요. 근데 우리가 만약에 지금 운영을 하는 게 카페 입사를 운영하고 올리고는 있지만 그래도 나중에는 스마트 스토어나 이런 데도 같이 또 올리실 거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봐두시면 좋을 것 같아서 설명을 했고요. 또 많이들 찾는 데가 어디냐면 아이템 스카우트라고 한번 쳐볼까요? 그러면 스마트 스토어랑 이커머스 셀러 키워드 분석 툴이라고 이렇게 보이는 아이템 스카우트를 열어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랭킹 추적 기능이랑 상품 검색 같은 것들이 되어지는데 일간의 트렌드랑 주간의 트렌드를 조회해서 보실 때 도움이 돼요. 그래서 내가 뭐 올려야 되는지 잘 모르겠다라고 했을 때 사실은요, 내가 예측해서 올리는 것보다 여러 개를 올리다 보면은 거기서 이제 답이 나오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원하는 부분이 있고 사람들이 어떤 걸 좋아하는지 판단을 하고 싶을 때는 이런 식으로 일간의 트렌드나 주간의 트렌드를 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키워드들 중에서 스포츠 레저에서는 내셔널 지오그래피라든지 키우라 애기, 캠핑 의자 이런 것들을 많이 찾았네요. 여성 골프웨어가 순위에서 올라오고 있다라면은 여자들이 골프라든지 그런 것들을 좀 많이 신경을 쓴다라는 것도 보이기도 하고요. 그러면 이에 맞는 상품을 올렸을 때 판매가 더 이루어질 확률이 높다라고 볼 수도 있겠죠. 생활건강은 금전수가 제일 높네요. 자, 어쨌든 이렇게도 볼 수 있지만 여기다 상품을 쳐봐도 돼요. 검색을 한번 해볼게요. 아까 손난로 보조 배터리라고 검색을 해보면 조금 걸려요. 자, 이렇게 나와요. 아까랑 좀 비슷하죠? 그래서 여기 손난로라는 데에 올려져 있다라는 거고 여기에서 상품 수는 몇 개, 한 달 검색 수 얼마나 되는지 그래서 모바일에서 주로 많이 찾고 있구나 라는 것도 확인할 수 있고 대략적으로 탑 40, 그러니까는 상위 판매 40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6개월 판매를 이 정도 판대요. 네, 이런 내용들. 그리고 지금 경쟁에 대해서 보통 보니까는 경쟁 강도는 좀 높으네요. 그쵸? 네, 그런 것들, 광고 종합 지표라든지 쇼핑성. 섹션은 1위 쪽에 이렇게 놓여진다라는 거고요. 상표권에 대한 등록에 대한 부분들. 이런 내용들이랑 종합 차트로 1년 동안의 어떤 트렌드 이런 걸 볼 수 있는데 당연히 손난로 보조 배터리야 1월 그러니까 딱 겨울 무렵에 판매하기 좋은 상품인 걸로 보이죠. 그리고 컨텐츠 네이버 블로그에 올려져 있는 글이라든지 카페에 올려져 있는 글 뉴스에 올려져 있는 글 이런 것들을 뽑아서 키워드 분석을 보여주고요. 아이템을 내가 발굴할 때는 아이템 발굴에서 실제 이제 내가 필터를 걸러서 그에 해당하는 아이템 키워드들을 뽑아보시는 것도 가능한 곳이라 아이템 스카우트 같은 경우는 많이 활용하시는 분들은 또 주로 보시는 그런 사이트이기도 해요. 아까 스포츠 레저에 아까 경로라면은 우리가 등산에서 봤었는데 등산이 여기 있네요. 등산에 여기 등산 용품은 없어요. 그죠? 기타 등산 장비. 만약 이렇게 해서 뽑아보면은 그에 관련된 키워드들이 쭉 뜨거든요. 그러면 얘네들이 검색은 얼마나 됐고 상품은 얼마나 됐는지 판단을 할 수 있는데 검색이 많은데 상품이 적다라고 한다면 그런 것들은 내가 노려서 가져온다면 좀 더 승산이 높은 그런 키워드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아이템을 발굴하시는 분들도 있으시니까 참고해서 볼만은 할 것 같습니다. 이건 이제 상품 발굴할 때 보는 곳이고요. 지금 보면은 몇 월 며칠 날 1등, 2등, 3등의 그런 상품들이 보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어떤 상품에 좀 더 관심을 갖는지를 감이 안 오실 때 찾아보시기는 괜찮은 사이트 같아요.
자, 아이템 스카우트는 요 정도 얘기하고요. 또 다른 곳 한 군데만 더 소개하고 쉬는 시간을 좀 가질게요. 자, 이번에는 어디를 소개할 거냐면 판다랭크라는 곳을 소개해 드릴 거예요. 판다랭크. 판다랭크는 스마트 스토어나 이커머스 셀러 무료 키워드 분석 툴이에요. 여기를 들어가 보시면 판다랭크에서도 판매하고 싶은 상품을 찾아서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만이 아니라 오늘 가장 잘 팔리는 상품이라 해서 아까 보면은 아이템 스카우트랑 좀 비슷하긴 해요. 키워드를 여기서 뭐 디지털 가전에 만약에 PC 액세서리에서 많이 파는 것이 어떤 게 많이 팔렸는지 보겠다라고 한다면 그에 대해서 키워드 링크라든지 기기, 성별, 연령을 뽑아볼 수 있게 되어 있고요. 또는 여기다가 내가 팔고 싶은 상품을 검색을 해보면요. 아까 이거였죠? 검색을 이렇게 해보면 이 귀여운 캐릭터가 분석을 해줘요. 그래서 이게 이제 키워드 분석을 해서 손난로 보조 배터리라는 게 실시간 랭킹에서 1위가 뭐고 2위가 뭐고 3위가 뭔지 이런 것들을 보여주기도 하고 월 검색량, 키워드별 경쟁률은 좀 센 편이네요. 가격대는 평균 가격이 27,000 얼마더라. 뭐 시장 규모는 얼마나 되고 블로그 카페 월간 블로깅이 얼마나 되더라. 언제 팔리더라 등의 이런 내용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광고비도 이렇게 보이네요. 자, 가격 분석. 연관 키워드 좀 볼까 그래요. 옆에 보면은 이렇게 연관 키워드랑 판매 가능 상품들 이런 식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되어 있고요. 자, 그리고 가격 분석. 여기는 이제 희망 판매 가격을 내가 만약에 아까 하나가 대략 27,500원이었나요? 그래서 내가 만약 하나당 뭐 3만원에 팔겠다. 뭐 이런 식으로 적어서 분석을 해보면 하나당 가격이 아니지 두 개의 섞은 가격이었죠. 아까 그게. 그러면 높게 책정이 되겠네요. 그쵸? 아까 하나당 가격이 그러면은 제가 도매국에서 본 게 13,600원이었거든요. 그럼 내가 이거를 17,000원에 팔겠다. 가정을 해서 분석을 해보면 이 제품이 가격 순위는 어느 정도 되고 최저가 순으로는 상위 29%인데 30%한 가격이 17,220원으로 하나당 예상 수익이 8천 얼마 정도 날 거다라고 나오면서 경쟁 상품에 대해서 좀 저렴한 가격은 아닌데 평균 광고비가 높아서 팔기가 조금 힘들 수도 있더라. 뭐 이런 정도의 간단한 힌트를 주기도 해요. 그래서 이런 가격을 우리가 분석을 해볼 때 판매할 상품을 가지고 가격 분석을 할 수도 있고 기존 상품에 내가 만약에 상품 URL이 있다면 여기다 붙여넣어서 검색을 해보면 기존 상품에 대한 가격 분석도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되게 좀 재밌는 그런 부분들이 많아요. 보면은 요것도 셀러백신이라 해서 상품 URL을 여기다 넣고 보면은 그 상품을 진단해서 이렇게 항목을 뽑아주는 그런 내용이고요. 요건 이제 순위 추적. 그래서 상품 URL 넣으면은 그것에 각각의 이제 순위를 추적해서 보여주는 그런 기능들도 들어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캐릭터가 귀엽고 UI가 예쁘기 때문에 좀 그래도 좀 뭐랄까요 눈길을 끌지는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긴 하는데 보통 이렇게 판다 랭크나 아이템 스카우트 그리고 아까 보여드렸던 그런 도구들을 활용한다면 키워드의 이름을 짓기가 훨씬 더 수월하실 테고 또 상품을 선정할 때 그냥 우리가 지금처럼 뭘 선정할지 모르겠다 이런 상태에서 판단을 해서 선정하시기가 좀 더 수월해지실 거니까 일단 이런 부분들을 먼저 소개를 해드렸어요. 자, 지금 2시 23분인데요. 한번 조금씩 검색해 보시면서 질문을 받고요. 저희 그러면은 2시 25분에 쉬는 걸로 그렇게 할게요. 그리고 이따가는 그럼 2시 35분에 이어서 상품의 이름을 선정했다라는 가정으로 해서 상품 올리는 걸 계속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카페24를 열어야 되겠죠, 이제?